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 주인공 컨볼루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이고요.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전기전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물리나 제어 쪽에서도 이제 배운 컨볼루션이 있을 텐데 그 컨볼루션하고 살짝 다른 컨볼루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비교를 위해서 써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ECE라고 하죠.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전기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컨볼루션은 이제 이렇게 길게 쓰자면 convolution with kernel flipping이라는 이름이고요. 아주 긴 이름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제 신호 처리나 이런 시간에 그냥 컨볼루션이라고 배운 그 컨볼루션이에요. 그리고 우리 EC의 한 사례인 이제 한 분야인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하는 컨볼루션은 컨볼루션 without이에요. without kernel flipping.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머신러닝 수업이니까 그냥 컨볼루션 그러면 이 컨볼루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신호 처리 시간에 배운 컨볼루션하고는 살짝 다른데 근데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사실은 배워야 되는 학습되는 웨이트는 동일해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컨볼루션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 학부 수준에서는 뭐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나중에 백프로포게이션,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 대한 백프로포게이션을 혹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만약에 순방향으로 요 아래에 있는 컨볼루션을 쓰면 역방향으로는 요 위에 있는 컨볼루션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vice versa. 그래서 만약에 순방향으로 이런 공학적인 컨볼루션을 쓰면 역방향에서는 이런 머신러닝의 컨볼루션이 등장하고 뭐 이런 그 레시프로컬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컨볼루션이다라고 하면 별도로 명확하게 이게 신호 처리에 쓰이는 컨볼루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지금 배우는 요 컨볼루션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컨볼루션은 컨볼루션 without kernel flipping이라고 하는 컨볼루션이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냥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입력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D로 그냥 심플리파이 한 겁니다. 실제로 컬러 이미지라면 3D일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필터가 또는 커널이 주어집니다. 얘네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파라미터 덩어리, 즉 매트릭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커널 또는 센서를 수영장에 퐁당하고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위에 이렇게 커널을 한번 오버레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다 올려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겹치는 포지션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측면으로는 A, B, E, F라는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동일한 위치에 만약에 우리가 커널을 올려놨다면 W, X, Y, Z하고 A, B, E, F하고 이렇게 겹치겠죠. 그러면 겹치는 포지션끼리 서로 곱해요. 즉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을 합니다. 그러면 겹치는 포지션이 4개니까 4개의 곱이 있을 거고요. 그걸 다 더해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그 위치에서의 출력으로 생각을 하고 출력의 첫 번째 위치에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죠? 아까 마치 수영장에 한 위치에 온도 센서를 넣으면 그 위치에 온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픽셀 간, 그죠? 픽셀 간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요. 다 더하면 하나의 스케일러가 나올 거고 그 값을 여기에 써준다는 게 됩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그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미지는 1, 1, 1, 0, 1, 1, 0, 0, 1 이 부분 이게 되고요. 우리의 필터를 만약에 3x3이라고 하면 여기에 필터가 이제 처음 놓여 있는 양상이고 필터의 값이 작게 써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1, 0, 1, 0, 1, 0, 1, 0, 1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에 이미지 1, 1, 1, 0, 1, 1, 0, 0, 1 서로 곱하고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처음에 여기 1 하나 있고요. 여기 1 하나 있고요. 1 하나 있고 1. 그래서 4네요. 그 값을 여기에 써주자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필터를 한 칸 옆으로 옮길 거예요. 아까 풀장에서 온도 재려면 한 칸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놓을 거고요.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꾸면 이렇게 필터를 옮겨주게 될 겁니다. 그때 값을 하나 구할 텐데 그 값을 여기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nvolve 또는 sliding 시켜주게 되면 우리는 출력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출력을 우리는 아까는 feature map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장의 비유로 친다면 뭐 수질 맵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다른 특징을 원합니다. 그러면 필터를 바꾸면 되죠. 아까 센서를 바꿔서 온도를 잴 수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고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매우 프리미티브한, 즉 단순한 오퍼레이션을 아주 많이 해야 됨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연산으로 보면 우리가 컴퓨팅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예를 들면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우리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은 FPGA도 알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연산 장치가 있을 텐데 비유하자면 CPU는 아주 강력한 우리 뭐 삼국지 이런 거 비유하자면 기가 막히게 무술을 잘하는 무술의 고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전 세계에 그런 고수는 몇 명 없죠. 그래서 뭐 CPU 뭐 요즘 뭐 해보면 코어가 뭐 한 16개 있는 거 꽤 비싸죠. 그래서 싸움 잘하는 파워풀한 그런 장수를 하지만 소수 모아놓은 것, 그것이 멀티코어 CPU이고요. 반면에 GPU는 일반 사병들 수천 명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매우 약해요. 하지만 코어의 숫자가 수천 개입니다. 3천 개 막 이렇게 돼요. 뭐 5천 개 뭐 그 이상 되죠. 그러면 어느 연산, 어느 그 장치에 적합하겠어요? CPU에 장수가 매우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오버킬인 거죠. 그렇게까지 싸움 잘하는 장수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또박또박 소총 쏘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쪽에서 최근 GPU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어의 숫자가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의 능력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패러렐한 오퍼레이션이잖아요. 딱 보면 알죠. 그죠? 그 다음에 FPGA는 이제 프로그래머블한 하드웨어이고요. 이거는 조금 뭐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여러분 배울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3D로 스태킹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이그젬플에서 우리의 입력 이미지는 32 by 32, 즉 스페이셜 사이즈가 32 by 32고 그 다음에 depth, 깊이가 3인 이런 이미지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depth, 입력의 depth하고 필터의 depth는 맞추어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이그젬플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input 볼륨의 depth와 커널의 depth, 필터의 depth는 언제나 맞추어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이 필터의 spatial size, 이걸 우리가 receptive field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터를 convolve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위치에 이 필터를 위치시키고 겹쳐지는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서로 element wise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게 되면 특정한 위치에서의 하나의 스케일러 값이 나올 것이고 이 필터를 쭉 스캐닝을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결국은 한 장의 액티베이션 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컨플레이어는 여러 개의 필터를 보통은 가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뭐 12개, 뭐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많게 가질 수도 있고 뭐 아주 조금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 복수개의 필터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필터가 한 장의 2D 액티베이션 맵을 도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 장의 필터를 쓰면 그럼 결국은 여러 장의 2D 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depth wise로 스태킹, 쌓아서 output 볼륨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output 볼륨을 형성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에다가 특정 위치에 필터를 퐁당하고 빠뜨리면 하나의 스케일러 넘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를 쭉 입력에 대해서 스캔, 컨볼브 또는 슬라이드를 해주게 되면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필터를 여러 개 쓰면 쓸 때마다 한 장씩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올 것이고 이 이그젬플에서는 6개의 필터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6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올 거고 그것을 폭에서
depth가 6인 이런 볼륨으로 형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위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출력 아웃풋 볼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 다음 next conv 입장에서 보면 입력과도 같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종의 새로운 종류의 인터미디어트한 이미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입력은 R, G, B 만약에 세 개의 컬러 채널을 갖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 볼륨인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중간에 컨블 레이어를 거쳤을 때 여기서 만약에 6개의 필터를 쓴다면 depth가 6인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올 것이고 이것을 그 다음 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력 이미지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NN의 필터가 결국은 주인공이라고 했고 그 필터를 우리는 머신러닝으로 런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CNN은 필터를 데이터 기반으로 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고요. 필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특정한 비주얼한 피처를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방향의 엣지라든지 이런 45도 각도, 180도, 90도 이런 각도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컬러, 예를 들면 이미지 안에 파란색 부분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오렌지색 부분을 감지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입력은 이런 간단한 이미지이고요. 여기는 2D로 표현했지만 이게 컬러 사진이니까 실제로는 이런 볼륨이겠죠. 하지만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2D 이미지로 그렸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32종의 필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32종의 필터 각각을 런하는 것이 CNN에서 일어나는 학습이긴 한데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32개의 필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필터를 생각해 보면 이걸 잘 보면 확대해서 보면 뭔가 이런 대각선 모양으로 하얀색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얘는 이런 그 45도 각도의 엣지 같은 거를 찾는 그런 디텍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직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이 필터를 보면 이제 붉은색이라고 하나요? 오렌지색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터가 그 각 필터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 필터를 요 인풋에다 대고 컨볼루션을 취하면 그러면 액티베이션 맵이 나온다고 했고 32종의 필터를 어플라이 하니까 32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필터를 어플라이 하면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터 1번부터 32번까지 어플라이를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해주면 액티베이션 1번부터 32번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여기서 그 그림을 그려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필터를 가한 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입력 이미지가 이제 자동차의 앞면 그 범퍼하고 그 다음에 깜빡이 등 부분, 방향지시 등 그 부분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엣지가 그 잡혀 있는 부분, 거기가 하얗게 이렇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엣지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파란색 필터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 입력의 방향 지시등 부분, 오렌지색 부분, 그 부분이 하얗게 이렇게 디텍션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역시 아마도 오렌지색이나 붉은색 부분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2개의 필터를 써서 32개의 다른 이미지의 특징을 우리는 추출할 수 있었고 이렇게 추출한 32장의 액티베이션 맵을 볼륨으로 형성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32인 그런 아웃풋 볼륨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넣느냐 하면 컨플 레이어가 있을 때 여러 개의 필터가 있을 것이고 그 필터 하나하나의 뎁스는 그 컨플 레이어로 들어오는 입력 볼륨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거의 뎁스와 동일하겠죠. 그리고 그 컨플 레이어에 있는 필터의 숫자는
그 컨플레이어가 내뿜는 출력 볼륨이 있을 텐데 그 볼륨의 뎁스와 일치하겠죠. 그래서 그 점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